안녕하세요. 책 읽는 JS입니다. 오늘 소개할 도서는 이주리 지음 밀리언 서재에서 출판한 말의 결입니다. 좋은 말 습관은 좋은 말의 결을 이루고 관계도 좋아지므로 자신의 말 습관을 한번 돌아보고 상대를 배려하며 호감을 주는 말 감각을 익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저도 자신의 말의 결과 말의 습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내가 진짜 하려던 말. 누구나 한 번쯤 말을 뱉었다가 아차 하는 순간을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아무리 후회해도 한 번 내 입을 떠나간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내 의도와는 다른 말 실수는 상대의 오해를 사고 나에게는 후회로 남아 오랜 시간 마음을 무겁게 한다. 말 실수로 인해 나의 평판이 떨어지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며 때로는 비난의 화살이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 장훈 씨는 소개팅에서 자신이 오랫동안 그리던 이상형을 만나 너무 기분이 좋았다. 그녀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 가슴이 계속 두근거릴 정도였다. 지난주는 정훈 씨가 밥을 사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녀는 정훈 씨를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아늑한 조명에 아기자기한 인테리어가 마음에 쏙 들었고 음식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했는데도 맛은 좋았다. 와, 이런 레스토랑이 있는 줄 몰랐네요. 가격도 되게 싼데요. 만남을 잘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이후 그녀의 반응이 조금 차가워졌다. 연락도 뜸하고 바쁘다고 만남을 미루더니 결국에는 연락이 끊겼다. 나중에 소개해준 사람에게 이유를 듣고 정훈 씨는 그제서야 자신의 말 실수를 깨달았다. 정훈 씨는 단지 생각보다 가격이 싸다고 한 것인데 그녀는 값싼 곳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자신이 신중하게 선택한 레스토랑인데 성의를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했다는 것이다. 물론 정훈 씨의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지만 이미 그녀를 다시 만날 방법은 없었다. 나에게는 아차 싶은 말 실수가 상대에게는 생각보다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말한 사람은 당황스럽고 듣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되는 말들은 일상생활에서 의외로 빈번하게 출몰한다. 아침에 집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사람들을 만난다. 누구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에 그 과정에서 말 실수도 끊임없이 나온다. 뒤돌아서서 머리를 쥐어박고 집에 돌아와 이불킥을 해도 그때뿐 이상하게 말 실수가 반복된다. 왜 그럴까? 잦은 말 실수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숨은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말 감각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 말 감각은 어쩌면 아주 작은 차이일지도 모른다. 말 감각이 좋은 사람들은 말하기 전에 상대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에 맞는 표현을 고른다. 그러나 말 감각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도를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 상대의 입장을 좀 더 세심하게 헤아리지 못한다.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조언했는데 반응이 차갑거나 상대에게 분명 칭찬을 했는데 분위기가 가라앉거나 분위기를 띄우려고 했다가 되레 폭망하는 것 모두 말 감각 부족으로 인해 벌어지는 실수들이다. 말 감각이 부족하면 말 한마디도 공든 탑이 무너지기도 한다. 마음과 다른 말 한마디로 인해 나의 이미지가 안 좋게 낙인 찍히기도 하고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한다. 실수할 때는 찰나의 순간이지만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떨어진 나의 이미지와 평판을 다시 높이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대화는 타이밍이다. 흔히 인생과 사랑은 타이밍이라고 한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한다. 대화에서도 타이밍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평소에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긴장하거나 당황하면 해야 할 말을 미처 하지 못한다. 불편한 상황에 처하거나 낯선 관계로 인해 마음이 위축될 수도 있다. 하지만 타이밍을 놓쳐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한다면 자칫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기성 씨는 회사를 대표하여 거래처와 회의를 가졌다. 중요한 협상을 위해 참가한 미팅에서 거래처 팀장의 얼굴에 불편한 심기가 고스란히 드러나자 기성 씨가 혼란스러워졌다. 팀장은 기성 씨가 발언하는 내내 시선을 돌린 채 한숨을 쉬었다. 기성 씨는 팀장의 눈치를 보다가 꼭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발언권을 넘겼다. 결과적으로 기성 씨는 중요한 협상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상대방에게 양보한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팀장이 무리하게 군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의 입장을 밝힐 타이밍을 놓친 것은 기성 씨 잘못이다. 결국 기성 씨는 상사에게 크게 질책을 받고 말았다. 기성 씨는 대화할 때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다가 꼭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히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자신은 물론 회사 전체에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 우리는 대인관계에서 긴장감과 불편함을 주는 사람들과 종종 마주하게 된다. 그때마다 당황하지 말고 예의를 갖추되 분명하게 나의 의사를 표현하는 연습을 하자. 자신의 입장을 제때 표현하지 못하면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설득이나 주장도 물론 그렇지만 사과할 때의 타이밍은 훨씬 더 중요하다. 민성 씨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 의도하지 않게 말실수를 했는데 그저 얼버무리기에 급급해 사과를 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아까 한 말은 실수였는데 굳이 다시 언급하기도 못하고 어쩌면 좋지? 한번 타이밍을 놓치자 그 말을 다시 꺼내기가 민망해 제대로 사과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린 것이다. 친구와의 사이가 소원해진 후에야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친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틀어진 관계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화술 컨설턴트 존 케이도는 한마디 사과가 100마디 설득을 이긴다 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실수는 누구나 하는 것이므로 말 실수 후에 얼마나 빨리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과할 타이밍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말 실수를 인지한 순간 즉시 정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좋다. 반면 조금 시간을 두고 나의 잘못을 되짚어 본 다음 사과할 기회를 엿봐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해야 한다. 말을 끊으면 관계도 끊어진다. 맥커터는 맥과 커터의 합성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거나 대화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대화의 흐름을 툭툭 끊어버리는 사람을 칭하는 말이다. 혜정씨는 이사하는 날 자칫 남자친구와 헤어질 뻔했다. 지방에 사는 동생이 서울로 올라와 혜정씨와 함께 살 전셋집으로 이사하는 날이었다. 그동안 혼자 서울에서 생활하며 외로웠던 혜정씨는 새로운 시작에 마음이 들떠 있었다. 혜정씨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셀프 이사를 했다. 이삿짐 규모가 컸더라면 이삿짐 센터의 도움을 받았겠지만 살림살이가 적어서 굳이 비싼 포장이사비를 들일 필요 없었다. 일손이 부족하니 같은 대학에 다니는 남자친구까지 손을 보탰는데 이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생각 이상으로 힘들었다. 가족들의 체력은 바닥이 났고 혜정씨는 고단한 마음에 바닥에 딱 주저앉고 싶었다. 그런데 이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무렵 마트에 다녀온 남자친구가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다. 혜정아, 내가 새로 바꾸려고 하는 휴대폰 통신사 이동에 대해 알아봤는데 인터넷이랑 같이 하면 할인이 된대. 내가 들어오다가 물어봤거든? 근데 그 사장님이 오빠 필요한 건 다 사왔어? 혜정씨는 지금 그 이야기에 집중할 힘이 없다는 뜻으로 남자친구의 말을 끊고 화제를 돌렸다. 그 후에도 몇 번 더 남자친구의 말을 끊었는데 그것이 남자친구에게 상처를 줬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결국 남자친구는 서글서글 웃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다. 내 말을 중간에 딱 끊어버린 게 도대체 몇 번인 줄 모르겠다. 심지어 부모님 앞에서 말을 딱 끊어버리면 내가 얼마나 민망할지 생각 안 해봤니? 넌 진짜 나에 대한 예의가 없구나. 그 말을 듣고 곱씹어보니 그날은 정말 혜정씨가 남자친구와 말을 끝까지 들어준 기억이 없었다. 혜정씨는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사과했다. 비록 화해는 했지만 이날 혜정씨가 남자친구의 말을 계속 끊는 바람에 두 사람의 관계마저 끊어질 뻔했다. 혜정씨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대의 말을 일방적으로 끊거나 다른 화제로 돌리는 것은 좋지 못한 말 습관이다. 아참, 근데요 라고 다른 화두를 꺼내는 것은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묻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자칫 무례하게 보일 수 있는 말 습관이다. 사람의 말을 끊는 행위는 웃고 있는 상대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 무의식적으로 상대의 말을 끊는 습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는 반드시 경청해야 한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나 지금 그 얘기 듣고 싶지 않거든? 과 같은 태도로 말을 끊고 화제를 돌려버린다면 상대방은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상대방이 한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생각에 빠져서 아무개씨 그건 다 끝났나? 라고 말을 끌어버린다면 상대는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는다.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을 지금 당장 말하고 싶더라도 상대의 말을 끊지 않으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대화 중에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내 차례를 기다리다 보면 조금 전에 떠올랐던 생각을 잊어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였다면 곧 다시 생각날 것이다. 말을 끊기 전에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보자. 그리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라면 일단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으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상대방의 말을 잠깐 끊어야만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면 말하는 도중에 정말 미안한데 나 이것 하나만 얘기해도 될까? 하고 정중하게 물어본 다음 말할 기회를 구하자. 상황에 따라 상대의 이야기에 끝까지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피곤하거나 바빠서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할 수 없다면 솔직하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자. 억지로 집중하는 척 하거나 찬물을 끼얹듯이 말을 끊는 것보다 경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정중하게 말하는 것이 대화를 가치 있게 이끌어가는 방법이다. 미안한데 내가 지금 몸이 너무 피곤해서 이야기에 집중할 수가 없어. 정말 미안해. 다음에 다시 말해주면 안 될까? 그 다음에는 내 상황을 이해해준 상대방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자. 이후에라도 상대방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물어보고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현해야 한다. 그러면 상대는 존중받는다고 느낀다. 대화 중에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경청의 자세와 더불어 정중하게 대화를 중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만 즐겁다면 유머가 아니다. 한 연예인이 공식 석상에서 유머로 던진 말이 전 국민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 모 방송국 시상식에서 진행자였던 A씨는 패딩을 입고 온 배우 B씨의 모습을 보고 생방송 중에 공개적으로 놀림거리로 만들었다. PD인가 연기자인가 헷갈릴 정도로 의상을 당황스럽게 입고 오셨네요. 형님은 배우 맞으시죠? 카메라에는 기분이 상한 듯한 B씨의 표정이 비쳤다. 논란이 일어나자 뒤늦게 A씨는 생방송 중에 좀 재미있게 해보고자 했던 것인데 저희 욕심이 과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자신의 무례한 행동을 사과했다.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다.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 그가 과거 다른 프로그램에서 했던 말과 행동까지 회자되면서 큰 비판을 받았다. 무례한 유머는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 나만 즐겁다면 유머가 아니다. 언제나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해서 유머를 구사해야 한다. 친밀한 사이라는 이유로 선을 넘는 농담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자극적인 농담을 하고는 상대의 감정은 무시한 채 재미로 한 것이니 받아들이라고 한다. 친하다고 해서 이런 강요를 할 수는 없다. 대답하기 어려운 사적인 질문을 하거나 성적인 농담, 해서는 안 되는 말 등은 자제해야 한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한다.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도 실수라고 눈치고 넘어갈 수는 없는 말.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만한 말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얼굴이 폈어. 요즘 남자친구랑 좋은가 봐? 왜 이렇게 피곤해해? 어젯밤에 와이프랑 무리했나 봐? 주말에 여자친구랑은 뭐해? 어디서 데이트해?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래. 지나치게 사적인 질문은 친밀감이 아닌 불쾌감을 준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김영희 씨는 환갑 기념으로 유럽 패키지 여행을 떠났다. 프랑스를 처음 방문했을 때 떼제배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라는 가이드의 말을 듣고 영희 씨는 떼제라는 이름의 배를 타는 줄 알았다. 동남아 여행에서 뱃멀미를 심하게 한 적이 있는 영희 씨는 서둘러 준비해온 멀미약을 먹었다. 그러자 약 기운 때문에 여행 내내 졸려서 계속 하품을 하느라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 더구나 속까지 울렁거려서 그날 여행을 망쳤다. 가이드가 떼제배는 한국의 KTX와 같은 고속철도 이름입니다 라고 일러주었다면 이런 해프닝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상대에게 익숙한 말로 설명을 덧붙이면 이해하기 훨씬 쉽다. 부득이 정확한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비유해서 설명하자. 대략 이런 느낌이다 라는 정도로 전달하는 것이다. 어느 부부의 대화를 보자. 이들은 결혼 10주년을 맞아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아내는 출국하기 전에 미리 검증된 식당과 숙소를 예약하자고 한다. 그런데 남편은 여행의 재미는 현지에 가서 직접 부딪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편, 여행지에 도착해서 식당과 숙소를 찾아보는 것이 어때? 아내, 그건 너무 아니란 태도 같아. 원하는 숙소에 방이 없을 수도 있고 현지 음식이 우리 입에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 남편, 하지만 미리 다 정해놓고 가는 뻔한 관광보다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경험해보는 것도 여행의 묘미 아니겠어? 서로 견해가 다를 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상대의 생각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내 말은 맞고 당신은 틀리다는 생각이 기본 바탕에 깔려 있다면 소모적인 감정 싸움을 야기할 수 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사고방식으로 말하는 것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리처드 밴들러에 의하면 사람들은 각기 다른 말의 패턴을 가지고 있고 각자 다른 대화의 성향을 보인다고 한다. 그의 메타 모델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화두를 꺼내는 방식에 따라 추구형과 회피형으로 나누어진다. 추구형은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회피형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먼저 꺼낸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을 선택하는 대화에서 추구형은 나는 개가 좋아 라고 말하고 회피형은 나는 고양이가 싫어 라고 말한다. 어떤 결정을 하는 방식에서는 행동형과 반응형에 따라 말의 패턴이 달라진다고 한다. 행동형은 당장 오늘 하자고 말하는 반면 반응형은 일단 지켜보면서 대응하자고 말한다. 이렇듯 사람들은 서로 다른 대화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현 방식과 말 습관이 다른 것이다. 서로 다르다는 인식을 가져야만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상대방의 대화 패턴과 표현 방식을 인정하는 것이 소통의 시작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자신이 어떤 좋은 말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JS였습니다.